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오늘 수능 시험 날인데요, 3년째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치릅니다. 특히 올해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3년 내내 마스크를 쓰고 공부했던 그런 수험생들이죠. 마스크 쓰고 공부하면 아무래도 더 답답할 텐데 애쓰셨습니다. 내년에는 마스크 벗을 수 있겠죠?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그리고 문자 메시지 샵 2315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 치킨 쿠폰 그리고 화장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시사 1번지 유튜브 더보기란에 메일 주소 시사1st@ikbc.co.kr로 연락처, 성함, 주소 알려주십시오.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모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드립니다. 그리고 오행시 당첨되신 분들 인적사항 오늘까지 접수받고 마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판매 세계 1위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드리는 기능성 칫솔 치약 세트, 아주 좋은 치약 칫솔 세트라고 합니다. 안 받으신 분들 왜 아직까지 안 오냐 그러시는데 다 지금 저희들이 취합해서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오늘로 마감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어제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 출석했습니다. 참사 당일에 이임재 서장은 관할 서장이었고 류미진 총경은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는데 근무를 상황실에서 하지 않고 자기 사무실에서 했었죠. 이런저런 문제들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데 어제 행안위에서 했던 두 사람 발언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사가 일어나고 40분 동안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휘를 하셨는지 그리고 서울청이나 상부에는 어떤 보고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그날 밤 제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상황을 알게 된 것 시점은 23시경입니다. 뛰어가시면 5분 거리도 안 되는데 왜 1시간을 빙빙 도셨냐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또 모르고 있는다는 게 말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때 당시에 갈 때만 해도 어떤 특정 지점을 가거나 현장을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전반적인 할로윈 축제 어떤 교통 전반적인 상황이나 축제장 전체적인 상황 점검 차원이기 때문에 옥상에 주로 계셨군요. 현장에 계시랑. 예, 거기가 위치가 제일 지역에 좋은 장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그 112 상황실을 내려가지 않고 그냥 사무실에 계속 있었던 겁니까? 죄송합니다. 사고가 난 지 1시간 24분 정도 후에 상황을 인지하셨다. 이렇게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처음 보고를 받은 시간은 그 시간입니다. 네, 장성철 소장. 그러니까 지금 저 두 사람 얘기를 그대로 듣는다면 전혀 상황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저렇게 된다면 밑에 여러 가지 실무자들이 제대로 제때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경찰의 지휘 개통, 보고 개통과 이게 맞는 상황이냐. 진짜 저게 사실이라면요. 정말 저런 경찰을 믿고 우리가 안심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상당히 좀 무책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저렇게 보고를 못 받았다,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이게 정말 당시에 어떠한 상황들이 있었는지 제대로 좀 밝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근택 부원장. 네네. 어제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면서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임재 전 서장 같은 경우에 밤 11시에 처음 상황을 알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이렇게 뒷짐지고 어슬렁거리면서 이렇게 갈 때 도대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저렇게 걸어갈까 이해가 안 됐는데 11시에야 상황을 알게 됐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뭘 모르니까 그랬구나.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밤 11시가 돼서야 상황을 알게 됐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서장이라는 분이 기본적으로 경찰에는 뭐 수사만 있는 게 아니라 경비 조직, 특히 정보과 형사들이 있습니다. 정보과 형사들이라는 거는 시위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는 다 배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한테 정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있던 뭐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정보라든지 수사분들한테 연락을 받을 수 있잖아요. 통신이라든지 아니면 무전으로라도.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더구나 용산이라는 게 자기 관할 구역 안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갔다. 그것도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이제 현장에 있는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전혀 네트워크 소통이 안 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저는 뭐 약간 핑계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임재 서장이 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서장이라는 분이 뭐 더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관할 경찰들을 또 파출소라든지 연락을 받게 돼 있는데 이거를 전혀 연락을 못 받았다 그러면 그 당시에 있던 파출소에 있던 분이라든지 현장에 나갔던 경찰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상황은 다 걔를 보고하게 돼 있는데 보고를 안 했다는 게 되는 것인지 저는 좀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사실. 이임재 서장은 어제 증인으로 출석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만약에 위증을 했다고 그러면 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분이 아마 이제 국회에서 위증보다는 이제 수사 대상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뭐 직무유기라든지 뭐 업무상 과실치사 이런 부분들에 아마 책임이 더 클 거로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에 아마 좀 본인이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무능하다. 약간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미리 알고서 대처를 못했으면 그거 자체가 이제 직무유기나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업무상 과실 이런 부분이 되는 거라서 혹시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지 않았나. 사실은 11시에 알았다는 거는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장유미 변호사. 이제 그 상황을 이렇게 좀 돌아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정보경찰은 배치가 안 돼 있을 수 있죠. 뭐 정보경찰관이 나라도 가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가지 말고 다른 데 신경 써라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이 경찰 무전은 이렇게 여러 곳으로 전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상황을 밤 11시 처음 그 희생자가 났던 게 10시 15분 아닙니까? 그런데 45분이 지나도록 아무 얘기도 들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류미진 총경 같은 경우에도 원래 혐의를 받고 있던 건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었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처음부터 나는 보고를 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런데 직무유기보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돼 있어서 더 법정형이 무겁기도 하고요. 물론 직무유기는 또 벌금형이 없기도 하지만 일단 그렇다면 위로 더 경유하기가 어려워져 버리는 게 있어요. 내가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이러면 어떻게 더 그 윗선으로 경유해서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꼬리를 자르는 부분도 있고 근데 다만 이 진술 어제는 또 증인의 지위에서 한 발언이 있기 때문에 이 증언의 신빙성을 놓고 봤을 때 이 이임재 경찰서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무전, 휴대전화 다 복귀를 하면서 기억을 재점검하고 왔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압수수색이 50곳 넘은 곳에서 됐고요. 압수물에는 휴대전화 뭐 이런 거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수사가 진행 중인데 완전 거짓을 이야기했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아까 짚어주신 대로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죄값을 더 넣은 거는 또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혀 몰랐다라면 최소한 보고체계가 일단 뭐 이 정부 들어서라는 표현이 어폐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최소한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장관 부분은 조금 이따가 짚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어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나왔던 그 두 총경의 증언과 관련해서 좀 들어봐도 이건 참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윤희석 대변인 어떠셨어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죠. 그 11시경에 보고를 받았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10시 15분에 첫 사고가 났다고 보고 45분 동안 보고를 못 받았다. 제 생각엔
보고가 어느 정도 어떤 보고가 왔어도 그 심각성이라든지 본인이 이 정도 상황이면 어떤 거다라는 어떤 주의를 태반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슬렁 갔을 겁니다. 그걸 알고도 지금 이런 상황이고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한 걸 들었는데도 어슬렁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요. 그러지는 않았을 그러진 않았을 거로 본다면 본인이 인지하기로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보고라는 것을 들은 건 11시다라고 하는 게 일견 저는 맞다고 봐요. 본인 생각에는.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과 뭐 보고 하나도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듣기로는 거기가 혼잡하고 어쩌다 이런 얘기 정도 들었다는 건데 제 생각에는 서장으로서 관할지역 서장으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의무를 게을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인 처벌이라든지 그런 건 당연히 있어야 한다. 이 정도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참사를 계기로 보고 체계라든지 뭐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 완전히 좀 뜯어 고칠 거 뜯어 고치고 그래야 할 텐데 장성철 소장께서 보시기에 어떤 부분부터 맨 먼저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까? 아니 왜 보고가 안 됐느냐라는 부분을 들여다보고 싶어요. 보고만 제때 됐더라도 조치 사항들이 위에서 체계적으로 지휘부가 체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지만 현장이 너무 혼란스럽고 어렵고 난장판이었기 때문에 아수라장이었기 때문에 보고가 제대로 안 됐다? 이곳은 저는 제복 입은 사람들의 일하는 패턴상 이해가 안 돼요. 군대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다 보고가 최우선이다, 제일 중요하다라고 처음부터 교육받지 않습니까? 왜 이 보고가 제대로 제 시간에 바로바로 즉각 안 됐는지 그 부분부터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현근택 부원장 그리고 이제 서울청 상황실 경우에 이제 논란이 됐던 게 관행이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직원들이 불편해할 수 있으니까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 관행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관행인데 이런 것도 완전히 뜯어 고쳐야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뭐 불편하다는 것보다는 이런 상황이 벌었을 때는 바로바로 보고하고 아니면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상황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분들이 뭐 불편하기 때문에 없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매뉴얼 같은 데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돼 있을 리가 없거든요. 관행사항이라고 해서 잘못을 피해갈 수는 없죠. 그 관행이 잘못된 관행이라면 당연히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짚어볼 대목이 하나 나왔지요. 이임재 전 서장이 대통령실 용산으로 옮긴 후에 업무량이 늘어나고 또 일선 현장 고충이 늘었냐 이렇게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질문하니까 경호나 경비 쪽 업무가 일정 부분 늘어났다. 그러나 거기에 맞춰서 인원이 추가로 배정돼서 보충됐다. 제 기억에 따르면 80명 정도가 추가로 용산서로 배치됐다. 경비, 정보, 교통, 안보, 대통령실 이전 유관부서에 배치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뭐 그런 그 나비 효과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을 좀 들여다보려고 한 것 같은데 이 답변은 그런 책임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글쎄요. 이 답변만으로는 뭐 설명이 부족한데 일단 이걸 보는 시각이 그런 지적을 할 수는 있어요. 대통령실이 용산에 갔는데 용산구에 갔는데 용산구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용산경찰서에서 그쪽에 신경을 덜 쓴 거 아니냐 지적을 할 수는 있는데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이 상황은 어떤 경비 경력이 많이 부족해서 뭐 10명 필요한데 뭐 5명밖에 안 가고 이런 거보다는 아예 예측 자체를 안 했었고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어떤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우왕좌왕 지금 보고도 제대로 못 받았다는 거고 사고 발생 이후에 몇 시간 지나서야 이제 지휘부가 출동하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거를 짚는 게 맞지 대통령실이 용산에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됐다 하기에는 인과관계가 허술해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장혜미 변호사 또 하나 짚어볼 게 이임재 서장이 그런 얘기했어요. 참사 나흘 전에 서울청에 2번이나 경비 기동대를 요청을 했는데 거부를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세훈 시장이 이 참사의 책임은 사전에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게 근본 원인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저는 이 참사 상황에서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것도 당연히 10분 초 단위로 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왜 사전 대비책이 없었는지, 그리고 사실 이 관할하는 용산서 경찰 인력이 추가 배치되고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경호하는 데 많은 부분 집중됐다는 사실은 지워지지가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그 참사 당일도 빈 공간에 아무도 없는데, 대통령도 그 공간에 있지 않은데 경호 인력이 상당히 많이 배치가 됐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왜 예전에 항상 수립해왔던 안전대책이 왜 이번에는 기능하지 못했는지, 이게 경찰 인력이 그렇다면 그 당시에 어떻게 이 배치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태원은 공백 상태로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용산서에서는 원래 해왔던 대로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일 것이 예상이 되니까 경찰력이 필요하다라고 경비기동대 요청도 했다라는 건데 서울청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뭐에 그렇다면. 왜냐하면 왜 해오던 걸 안 했다는 건 다른 필요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다른 게 무엇인지, 그 다른 것에 대통령 경우가 있는 것인지 전 설명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좀 앞뒤가 안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장성철 소장. 예. 나흘 전에 경비 기동도 요청할 정도로 네. 그 상황을 심각하게 봤다는 사람이 네. 밤 11시에 그렇게 차분하게 현장을 걸어오는 것도 좀 앞뒤가 안 맞긴 해요. 안 맞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경찰 조사가 부족하면 검찰 조사도 해야 되고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에는 실무선에서 보고를 제대로 받았으면 과연 이렇게 뒷짐지고 걸어갔을까? 차 안에서 1시간 동안 교통체증에 걸려서 기다리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일단 좀 제대로 파악을 해보는 게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일선만 몰아붙이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잘못된 부분들을 파악하고 그래야 또 이런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이제 책임과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인데, 어제도 많은 댓글도 그렇고 패널들께서도 그렇고 다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책임질 것 같습니까?라고 하면 또 그건 또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하면서 출국길에 팔뚝뚝 2번 쳐준 것은 무슨 의미였을까? 어제 돌아와서 고생 많았다라고 얘기한 것은 또 무슨 얘기일까? 궁금한데, 어제 백지 사표를 얘기를 했다고 해요. 현근택 대변인. 네. 김종국님 댓글인데요. 백지 수표는 들어봤는데 백지 사표는 처음 들어봅니다. A4 용지 백지로 제출했단 말인가요? 그런데 백지 사표 무슨 의미로 얘기한 걸까요? 저도 이거 못 들어봤어요. 백지 수표라는 건 마음대로 쓴다는 얘기인데 백지 사표? 그러니까 주머니에 항상 제가 사표를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잖아요. 언제든지 사표 내겠다는 얘기인데 백지 사표. 제가 보기에는 사표를 낸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사표라고 써야 돼야 사표의 의사가 있는 건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물러날 생각이 없다. 여긴 변함이 없는 것 같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분이 저는 좀 약간 말에 어찌 보면 모패가 있는 게, 아니 경찰국 만들 땐 그렇게 치안에 드는 당연히 행안부 장관의 역할이 있고 권한 통제도 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지금 책임질 때 되니까 아이고 거기는 딴 살림이고 우리랑 작은 집이고 우리랑 외청입니다. 관할하고 통제도 못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본인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자리인데, 이거를 자꾸 법적인 책임,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것 같아요. 법적인 책임을 명확히 한 다음에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장관 자리가 법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고 법에 문제가 없으면 책임 안 지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국민들은 정무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얘기하는 건데, 자꾸 제가 보기에는 법적인 문제 안 생기면 책임 안 지겠다는 식으로 나가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러다가는 이상민 장관 어록 나오게 생겼어요.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백지 사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어요? 본인은 사퇴할 의사가 있는데, 예. 대통령께서 이 사퇴 수습에 일단은 매진하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본인 의사를 내뱉칠 수는 없다.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이제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
왜 빨리 경질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국민적 요구가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미 이 사고 발생한 지가 2주일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더라도 그런 류의 경질 타이밍은 지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대통령께서 계속 말씀하신 바와 같이 책임 규명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이 작업이 끝난 후에 그 다음에 책임을 묻는 단계로 이제 생각해야지 왜 자꾸 책임을 안 지고 경질 안 하냐 이 얘기는 이제 좀 지나간 얘기 같다. 이상민 장관 본인도 뭐 솔직하게 얘기했잖아요. 나게 그렇게 사퇴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 그걸 미루어 볼 때 본인이 계속 자리를 버티고 싶고 책임 인정 안 하고 이런 거보다는 지금 이 상황, 이 참사가 일어난 뒤의 상황을 수습하는데 자기는 일단 매진해야 한다. 이 생각 외에는 없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근데 장성철 소장 그 백지 사표를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모든 장관은 임명될 때부터 백지 사표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다 그게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는 본인의 의지를 표명한 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백지 사표를 낸 것과 같은 상황이다. 한쪽 주머니에 항상 사표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상황은 결론적으로 대통령께서 계속 나를 신임을 하고 있어요 라는 항변 같습니다. 저는 어깨 두드려주고 고생했어 이 말보다 순방 다녀오셔가지고 대통령께서 트랙에서 내리셨는데 다른 사람들 다 제끼고 제일 먼저 행안부 장관이 악수를 했거든요. 이거는 의전 서열이라든지 아니면 저렇게 인사를 했을 때의 프로토콜과는 다른 것 같아요. 당대표도 있고 비서실장도 있는데 행안부 장관이 먼저 인사를 한다? 트럭 내려오자마자? 그리고 빠진다? 이거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안부 장관이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할게. 다른 분은 다 뒤에 계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분명히 대통령께서 행안부 장관 제일 먼저 인사하도록 조치해라 라고 하지 않았으면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나간 사람 중에 의전서열 1위가 행안부 장관이었던 건 아닙니까? 아니 저기 당 비대위원장이 있잖아요. 있었어요? 네. 그리고 뭐 비서실장도 있고. 그거는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을 영접할 때 나가서 소위 말해서 실무적으로 트랩에 내려오시는 대통령 내를 맡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맨 먼저 마주치는 그런 의전 관행이라고 저는 이해했어요. 아니 한 번도 저는 그런 그렇게 적은 봤고 없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그 장면이 안 나와서 그랬을 거예요. 네. 안 나와서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도 보면은 처음 군인들이 예를 들어서 우산을 받쳐준다든지 이렇게 대통령이 올라갈 때 보면 맨 마지막에는 거수경례하고 그 군인들하고 인사를 하고 뭐 그래요. 내려올 때도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분은 그 다음에 이제 쭉 도열해서 인사를 하고 뭐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데 맨 처음에 내리는 그 당시는 우리가 그렇게 영상을 많이 접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오해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아무려면 우리가 이상민 장관을 먼저 해서 내가 이런 메시지를 주겠다고 해서 일부러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그런 모습을 보질 않아서 그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이례적으로 했다라면 대통령이 나는 이상민 장관 신임하고 있어 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밖에 없죠.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궁금하네요. 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의전까지 이렇게 무시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장성철 소장 말씀이 좀 일리가 있는 거죠. 저도 장성철 말씀에 조금 동의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그렇고 원래 이제 담당 장관이라는 건 외교부 장관이거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당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제 하는데 행안부 장관이 같이 가니까. 같이 갔었죠.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있는 적도 있지만 제가 보기 이렇게 맨 먼저 하고 이런 경우는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민주당 계신 분한테 제 말이 옳다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말을 잘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갑자기. 아니 뭐 여야를 떠나서 거기서 왜 답답하게 나와요. 팩트가 중요한 거지. 대통령 해외 순방 출입국 때 의전 서열이 어떤지 한번 좀 알아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장윤배 변호사, 네. 이 이상민 장관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 안 지겠다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는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입각할 때부터 사실 설명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부에 무슨 전문성이 있지? 법원에 오래 계셨던 분인데 뭐 대통령의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이라는 게 아마 주요하게 작용한 것 같고 이분은 본인이 폼나게 사표 쓰고 싶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못 쓰는 거는 대통령의 뜻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번 참사, 저는 어떤 정부든 대형 사고, 참사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 막을 수 있겠어요? 정말 국민들이 평가하는 건 그 참사를 어떤 자세로, 어떤 책임 있는 태도로 대하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 없는 게 있다면요. 특히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요. 책임지는 발언이 없고요. 뭐 1대1로 유가족분들을 좀 지원해 드리겠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정치 공세로 몰아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름 공개부터 물론 유가족들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뒤에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 이건 전 유족분들이 원하는 방향은 최소한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그렇다면 진정성 있게 다루고 있는가? 저는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 거에 더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유미 변호사. 네. 이상민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경찰이 밝혔는데 어떤 혐의죠? 일단 그 부분도 직무유기랑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공수처가 뭐 처음에는 뭐 관련 수사와 관련해서 인력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34조를 보더라도 재난 방제 의무가 있고 또 이런 재난에 대해서 미리 이런 예측을 해야 될 의무 계획을 수립할 의무의 담당자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세 줄 짤막하게 각 담당 장관에게 제일 중요한 게 정부조직법에 요약적으로 써 있는데 거기에 안전이 있어요. 행정안전부 장관이잖아요.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인한테 어떻게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법적인 책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근택 부원장 보시기에 이상민 장관 법적으로 처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결국 수사 의지에 달린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계속 왜 꼬리 자르기 하냐 했을 때 결국 이 특수본에서는 특수본이라는 게 결국 경찰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인사권이 있습니다. 특수부 수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사권을 장관이 갖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인사권 있는 사람을 수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는 왜 수사 안 하냐고 했지만 이건 조차 안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방공무원 노조가 고발하니까 입건한 건데 제가 보기엔 아마 특수본은 수사하기 쉽지 않다고 짚어드려야 되겠습니다.